오늘은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글의 구조. 자,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해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 글이 어떻게 생겼나? 그 구조입니다, 구조. 그 구조. 자, 그 구조라고 하는 거를 갖고 파악이 들어가야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제를 잘 찾아야 결국 빈칸에서도 이 주제문과 관련된 문장을 빈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빈칸을 위한 하나의 스타트, 도구죠, 도구. 자, 첫 번째로서요. 자, 두괄식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역적 초론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두괄, 머리 두자예요. 머리 두자이기 때문에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오고. 자, 이 밑에는, 자, 이걸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자, 서포트해주는 이런 문장들이 뒤에 이어지는 것. 즉, 주제문이 제일 앞에 나오고,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주제문이고, 그 뒤에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두괄식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제문의 성격이에요. 주제문의 성격. 주제문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자,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뒷받침하는 것들은 구체적이면서 자, 개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질문. 자, 여기에 들어갈 연결어구가 뭘까요? 연결어구. 자, 추상에서 구체로, 일반에서 개별로 이렇게 갈 때 연결어구. 자, 예를 들면 식이죠. For example. 자, 그래서 for example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있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두괄식 구조가 됩니다. 자, 두괄식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첫 문장만 읽고 답을 맞춘다. 그런 식의 구조가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미괄식이라는 게 있어요. 미괄식. 미괄식이라는 게 있는데, 꼬리미자야. 자, 이걸 비난이라고 하죠. 자, 꼬리미자라고 해서, 자, 끝에 주제문이 오는 거야. 제일 끝에. 자, 주제문이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주제문이 제일 마지막에 오고, 역시 서포트하는 거는 바로 위쪽에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인 것들이 이 주제문, 즉 추상적 일반적인 성격의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자, 이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미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 볼까요? 자, 여기 연결어구가 온다면 뭐가 올까? 자, 여기 연결어구가 온다면, 그렇죠. 자, hence 같은 거. 아니면 for this reason. 자, 이런 시리즈들. 자, thus라든가 therefore, hence, for this reason. 자, accordingly 많죠? 그래서 그러므로 시리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론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자,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글의 구조는 두괄식과 미괄식이 있어요. 두괄식과 미괄식이 있고, 자, 주제문이 처음에 있냐 마지막에 있냐라는 게 이제 기본이야. 기본이고, 자, 많은 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마지막 문장이냐? 글쎄요. 그리고 정확하게 첫 문장이냐? 글쎄요. 자, 꼭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예쁘게만 나와주면야 우리가 마지막 문장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만 보면 되는 건데, 자, 그렇지가 못하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주제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주제를 부각시킨다. 자, 부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오늘 살펴보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문가, 특히 어떤 연구. 자, 이럴 때는 고유명사가 따라붙어요. 대학의 이름이든 어떤 사람의 이름이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냥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he is handsome. 영어 선생님은 잘생겼다.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쓸 때 하고, 영어 선생님이 잘생겼다 이렇게 쓸 때 하고,
자, 청담동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모 박사님에 의하면 영화 선생님이 잘생겼다라고 쓸 때 하고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달라. 그래서 자, 전문가와 연구가 등장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리서치 자 has shown that 이런 게 나오든가 아니면 according to 무슨 전문가 교수 이런 것들이 나오든가 자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가 주제문이요라고 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하나의 강조 장치가 됩니다. 전문가나 연구가 나왔다. 그거는 뭔가 뒤에 있는 걸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시간상의 대조부사예요. 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부사는 쓸모가 없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야, 부사가. 근데 독해할 때는, 자, 봐봐. 안 써도 되는 걸 왜 썼을까? 이유가 있겠죠? 독해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쓴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nowadays 같은 거. 요즘은 이런 거. 아니면 뭐, today, 오늘. 비슷한 뜻입니까? 뭐, recently. 자, 그래서 오늘날, 요즘, 최근에 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전과 다른 상황이 전제됐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자 게으르다 라는 단정적인 말하고 요즘에는 게으르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 게으르다. 최근에 보니 게으르다. 이런 말은 이 뒤에가 이전과는 달리 뭔가 새롭고 다른, 즉 역적 대조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걸 나타내는 시간상의 대조부사라고 얘기하고 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거에 대한 강조예요. 자, 뒤에 있는 거에 대한 강조가 된다. 그래서 자, 주제를 부각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시간상의 대조부사를 사용하는 방법.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자, 대조를 통한 강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를 통한 강조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주장을 정확하게 그 주장만을 전달하기보다는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고 그거를 뒤집어서 내 주장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주제를 부각하기에 강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일반인들을 등장을 시켜요. 자, 일반인들을 등장시키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TV는 나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TV는 나쁘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소개하는 글은 안 써요. 우리가 작문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소개하는 거는 안 쓴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반인들이 뭐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중간에 그러나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내용을 자 자기 주장이라든가 내용을 소개하는 자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등장하는 처음에 등장하는 이런 구조는 뒤에서 그러나 시리즈로 뒤집어서 즉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강조하는 형태로 지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오늘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여기서도 수능 적합적인 그래서 그런 거는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많은 것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스틸입니다. 스틸. 자, 스틸이라고 하는 걸 아직도 여전히로 알고 있다. 이상한 놈들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스틸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뒤의 내용을 강조하는 즉 대조를 통한 강조의 하나의 내용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주제를 부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크게 그러니까 시간상의 대조도 대조를 통한 강조긴 한데 이거는 시간적인 그런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말이 여기 그냥 내포되어 있을 뿐이고 자, 세 번째에서 말하는 대조를 통한 강조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등장을 하고 그러나 시리즈들이 버시라든가 하월거라든가 그러나 시리즈들이 등장을 해서 이 뒤의 내용을 강조하는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크게 주제를 부각하는 방법 세 가지까지 했고요.
자,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나가야 될 것들이, 자, 구체적으로 독해 지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